네, 플러터라는 거. 네, 플러터는요. 플러터가 뭐냐? 뭐 요즘 굉장히 얘기들을 많이 하는 녀석입니다. 네, 플러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정의고요. 얘네들 플러터라는 이제 그 검색을 해보시면 플러터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일 코드 베이스다라 그러면요. 얘네는 지원하는 언어가 뭐 이걸로도 할 수 있고 저걸로도 할 수 있고 자바 언어도 쓸 수 있고 C샵 언어도 쓸 수 있고 C샵 뭐 C++ 언어도 쓸 수 있고요. 이렇지 않아요. 그냥 다트 언어 하나로 쓸 수 있어요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일 코드 베이스, 싱글 코드 베이스라는 얘기고요. 고성능, 성능이 뭐가 그렇게 좋길래 퍼포먼스가? 이게 실제로 퍼포먼스 시험을 했는데 지금 얘하고 비견될 수 있는 애가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애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셨는데 저기 우리 네, 지금 일찍 그 다음 요번 주까지 나오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윤민 씨가 이거 하시는데요. 이거 네, 이걸로 창업 네. 그래서 이제 이 플러터 말고 그 리액트가 네이티브라는 애가 또 있어요. 리액트 네이티브. 그래서 그때 경훈 씨가 발표자를 보니까 리액트 네이티브 로고를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이게 다른 애예요, 걔는요. 리액트하고 다른 애. 근데 이제 걔가 많이 사용은 되고 있는데 그 퍼포먼스가 얘가 플러터 쪽에 훨씬 좋다고 나와요. 예, 많이 좋아요. 예. 많이 좋다고 나오고요. 어쨌든 뭐 인기는 지금 뭐 리액트 네이티브가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요. 예, 그래서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거는요. 여기저기 플랫폼에 다 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iOS 앱 개발하던 사람이 안드로이드 앱 개발하는 사람하고 서로 개발 코드, 언어 자체가 틀려요. 플랫폼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뭐 오젝트 C로 개발을 한다든가, 뭐 저기 iOS는, 뭐 이쪽에서는 지금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뭐 다른 코드를 가지고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르니까 이거 하나 개발하고 나면 저것도 개발해야 돼. 그럼 얼마나 이중 개발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하나만 개발해 놓으면은 다 전부 iOS에도 배포 코드가 그냥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저 안드로이드 쪽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윈도우 쪽에 뭐 이렇게 웹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앱을 만들 수 있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글이 강력하게 밀고 있어요. 다중 플랫폼에서 지원될 수 있게. 그리고 얘네들 목표가 자바스크립트, 이제 이거 나무 위키 같은 거에서 검색으로 찾아보시면은 나무 위키에서는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소개를 하잖아요. 원래 나무 위키 자체가 그래요. 네거티브예요. 뭐 완전히 나쁜 점을 난절하게 말을 막 단어를 싼 단어를 써가면서 막 그냥 까거든요. 엄청 깠어요, 얘도. 플러터에 다트 언어까지 다 깠어요. 다 깠는데 거의 쓰레기 언어라고 그랬어요, 다트를. 거기서 저도 쓰레기 언어였거든. 네, 잘 만들었는데 쓰는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없어질 뻔했다니까요, 이게. 다트가 없어질 뻔했는데 지금 플러터 때문에 플러터가 유일한 언어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다트밖에 없어가지고 다트 언어가 플러터 때문에 연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리고 얘네들이 그 영감을 저기서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여기 이제 그 제작자들이 실제로 한 얘기예요. 제작자들이 뭐 이 플러터는 뭐 모델이 뭔가 이랬더니 뭐 자바도 있고요, C++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언어들을 뭐 다 했는데 리액트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체적으로 리액트. 그래서 리액트 개발 환경에서 개발할 때 어떻게 돼요? 지금 막 하면 실시간으로 탁탁 바로바로 반영돼서 보여주죠. 그거 바로바로 실시간 반영, 핫 리로드, 핫 뜨거운 리로드. 네, 바로 실시간으로 따끈따끈하다 그러잖아. 감자 뜨끈뜨끈 그거 먹잖아요. 이게 따끈따끈하게 바로바로 반영시킨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거 그 앱 개발하시는 분들 보세요. 다시 막 한참 코드 쓰다가 반영시킨 거 이렇게 에뮬레이터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폰 모양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실제로 보이는 모양을 띄워줘요. 띄우는데 1분, 뭐 2분 이렇게 기다려야 돼. 다리 떨면서 눈 감고 있다가 떴나 이렇게 보다 떴으면 이제 굉장히 그게 이렇게 굉장히 그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게 이번에 탁 하면 바로 탁 할 수 있게 한 게 대단하다는 거지.
이게 환경 자체가. 그래서 리액트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라고 여기 그 개발자 측에서 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모든 픽셀을 제가 모든 화면에서 유연하게 디자인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주 다채롭게 마련되어 있고요. 얘네들은 이제 이제 갖다 끼워주는 방식,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지원을 잘합니다. 자, 그래서 크로스 플랫폼. 그래서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여러 앱 개발자들이 동작한 앱을 모두 다 만들 수 있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플러터 이전에 리액트 네이티브가 인기를 끌었는데 지금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과연 플러터는 인기가 있을까요? 해도 될까요? 뭐라고? 인기 없는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저 혼자 하겠어. 그래서 여러분 봐봐. 2017년 3월 5일부터 쭉 가가지고 2020년 8월 15일로 쭉 지나가서 이제 지금까지 쭉 올라오고 있는데 이야, 좋아지고 있어요. 완전 좋아지고 있어 보세요. 지금 요 파란색의 플러터고요. 리액트 네이티브. 그리고 자마린은 MS에서 만든 거예요. 자마린. 근데 인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아이오닉은 자동차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인기가 여기 지금 얘 빨간색이 리액트 네이티브고요. 플러터. 그럼 플러터가 이제 바닥이었잖아요. 2017년도에. 바닥이었다가 둘둘둘둘둘둘둘 올라가다가 역전했어요. 역전했어요. 역전해서 지금 많이 역전한 걸로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네, 인기가 그렇게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을 했을 때 네, 사람들이 이건 뭐 그냥 뭐 단면적인 겁니다. 단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플랫폼에 대한 필요성이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죠. 언어가 여러 개니까 이 플랫폼 저 플랫폼에 배포하려면 iOS용 안드로이드용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통 물어보거든요. iOS에 배포된 앱이 너무 인기가 좋아. 그러면 안드로이드는 언제 나오나요? 그런 거 진짜 많이 그런 얘기들 진짜 많이 나와요. 안드로이드에서는 다운로드해서 쓸 수 있어. 근데 iOS에서 내가 누가 그거 쓴다고 해서 iOS 찾으니까 안 나와. 아직 안 만들었대. 그런 일이 흔하다고요. 그래서 여기 밥시에 대한 얘기를 내가 여기다 써놓은 거거든요.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자바 안드로이드로 공부하기 시작 공부해야 돼. 네, 자기가 다른 반대쪽 영역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 공부를 따로 해야 돼. 그래서 러닝 커브가 크다 이런 얘기를 하죠. 배우기 어려운 언어는 한참 걸려. 그래서 막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추가해서 버그도 수정하고 굉장히 일이 많고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개발자들이 개발하는데 주말에도 공부를 하고 크로스 플랫폼이 그래서 필요하다. 크로스 그죠? 얘가 이렇게 건너다닐 수 있게 해준다고요. 언어 하나만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일반 네이티브 앱으로 개발했을 때랑 플러터를 썼을 때랑 약 9대 6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9대 6. 뭐냐면 여기 엔지니어들부터 개발자, 안드로이드 개발자까지 다 합쳐가지고 디자이너 한 명까지 합치면 여기 9명가량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네이티브 팀에서 개발할 때. 근데 플러터를 쓰게 되면 플러터 디벨로퍼 4명만 가지고 엔지니어 한 명이 이걸 처리해서 하나짜리니까 그 프로젝트 자체가 하나니까 그 하나를 가지고 처리하면은 6명이 뒤주고 쓴다. 그래서 9대 6이다. 그럼 인건비로 따지면 많이 돈이 굳는 거죠, 굳는 거. 예. 그래서 사장님들이 요즘 플러터로 가자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트 언어를 이제 유일한 언어로 받아들인다고 그랬잖아요. 다트 언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C 언어 문법, 자바, C샵 이런 거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목표가 뭐였냐면 다트 언어가 아주 야무진 꿈을 꾸고 나온 언어예요. 자바스크립트를 개체할 목표로 미친 거죠. 자바스크립트 날마다 몸집이 거의 타노스급으로 커졌잖아요. 이만해졌는데 얘는 이제 시작해가지고 자스를 잡아야지 이랬는데 거의 내려앉는 수준으로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언어는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언어입니다. 다트라는 언어도. 근데 다트 언어가 인기가 있냐 없냐 물어봤을 때는요. 2018년도 당시에 가장 배우고 싶지 않은 언어 1위였습니다. 예, worst programming language. 그래서 이런 걸 또 별걸 다 조사하죠. 그리고 뭐 다른 언어들 볼까 뭐가 누구 여러 가지 모르는 언어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2019년도부터 얘가
인기가 1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안 배우고 싶은 언어 오버롤 랭킹에서 14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인기가 좋아진 거지? 상대적으로? 왜 인기가 좋아졌냐? 왜 2019년에 랭킹이 얘가 떨어졌냐? 왜 사람들이 더 많이 배우기 시작했냐? 그 이유는 2018년 12월에 플러터 1.0이 발표되고 구글에서 콱 빵빵하게 밀어주겠다고 아주 공언을 했고요. 지금 3.0까지 나왔어요. 네. 계속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많이 채택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그 IT 업계 대기업, 공룡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가 채택을 많이 하니까 네이버 주변에 있는 회사들이 그 급에 있는 애들이 많이 채택을 하고 있어요. 얘를 부분적 채택을 하는 거죠. 전체 시스템을 다 바꾸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뭘 바꿨는지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개발자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 네, 그래서 그 다트라는 거는요. 그 just in time, 뭐 지트라, AOT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컴파일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just in time 이게 이제 바로 실행될 때 거기서 하냐 아니면 미리 요거를 컴파일을 그 전에 하냐 후에 하냐 약간 이제 시점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유연한 컴파일 지원을 하고 컴파일이라는 거는 이제 최종 소스가 이렇게 코딩을 2만 줄 해놨으면은 그거를 묶어서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 모듈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만들어주는 걸 컴파일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컴파일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트풀 핫 리로드라는 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핫 리로드. 뜨거운 리로드가 뭐냐? iOS 개발할 때는 수정 결과를 할 때 1분 이상 소요돼서 기다려야 된다. 아까 그 얘기한 게 이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서 화면 상태를 계속 리로드를 해주면서 보여주고 오류 수정도 바로바로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그 얘기가 스테이트풀 한 리로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제가 이제 요거를 네이버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네이버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네이티브로 개발된 앱을 플러터로 바꾸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플러터 도입 1년의 과정. 지금 얘네들이 되게 오래된 시스템이 많거든요. 블로그 같은 거는요, 정말 구닥다리 시스템이에요. 정말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데이터 양도 엄청 많아가지고 뭘 바꾸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모바일 쪽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끌어다 쓰고 있잖아요. 그럼 뭔가 이제 데이터는 그런 데이터를 이렇게 쓰더라도 이 좀 개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UI 자체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얘네들이 도입해가지고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터 도입하게 되게 된 배경. 이거 실제로 여기 김승호이라는 분이 실제 네이버에 있는 분이에요. 2021년 돼 있잖아요, 여기. 예, 디뷰. 그러니까 예, 요즘 흐름 자체가 그렇다고. 그래서 블로그 앱에 플러터를 도입하게 된 배경, 오래된 서비스,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든다. 뭐부터 해가지고 블로그는 오래된 서비스, 꾸준히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기존 거하고 합치기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여기 쭉 얘기를 들어보면, 개발 쭉 돼 있는 방식에서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위젯이라고 그러거든요. 위젯? 위젯이라는 거는 요 단위별로 데이터를 받아다가 화면에다가 뿌려주는 그런 것들을 위젯이라고 그러는데 얘네가 위젯 단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뿌려주는 애 그래서 쭉 더 가봐. 그럼 얘가 상태 관리 뭐 해준다 이런 게 좋다는 거 그리고 요걸로 개발하고 나면은 이런 거예요. 플랫폼 뷰, 프리즘 플레이어 영역 네이티브, 나머지 영역 플러터. 그래서 플러터가 전체 구성을 잡아주면서 다른 애를 갖다 끼는 것도 되게 유용하고 개발하기가 굉장히 좋다. 뭐 그런 얘기들을 얘네들이 여기에서 지금 설득시키려고 자기네들 팀에 있는 개발자들을 설득하려고 만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것들이 이러니까 너희도 한번 다 다른 문서들 너희도 한번 플러터를 써봐 하고 지금 얘네들이 이런 문서를 만들어서 실제로 발표된 문서들이에요. 이거는요. 네. 그래서 적용한 화면들도 이제 미리 보여주고 있고 도입에 대한 회고가 생산성이 좋다 뭐 어쩌고저쩌고 개발 측면에서 최고다 어차피 공부해서 어차피 우리가 시행착오 겪을 거면 플러터로 가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생산성 문제가 서로 이렇게 따로따로 다른 언어로 개발해가지고 합치려고 그러면 이 배포까지 이슈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두 작업자가 따로따로 개발해가지고 이거 안드로이드고 이거는 iOS고 서로 따로 개발해서 이렇게 해서
디자인 검수까지 해서 배포까지 가는데 굉장히 같은 그 데이터를 다뤄주는 애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들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이렇게 플러터로 개발을 하게 되면은 플러터 한 가지 언어로 좀 개발한 거잖아. 그러니까 한 가지 언어로 개발했으니까 검수할 때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예요. 하나의 데이터 흐름, 그러니까 코딩 그 방식이 하나라는 거잖아요. 코딩 방식을 하나로 해가지고 검수하기도 굉장히 유용해서 업무 부담이 굉장히 감소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따로따로 검수 안 해도 된다. 당연히 차이가 많겠지, 이거랑 이거랑. 그 생산성 문제를 제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개인적인 소유는 뭐 아쉬운 측면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네이버에서도 지금 도입을 해서 플러터를 실제로 도입해서 바꾸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환경 설정도 할 거고요. 환경 설정을 할 때 이제 우리가 플러터부터 쭉 깔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플러터 SDK를 깔아가지고 전역적으로 플러터 띄어쓰기 어쩌고 하면은 플러터도 띄우기 오픈하면은 플러터 오픈하면 명령어거든요. 그 명령어가 먹게 하려면 얘를 깔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설치할 거고요. 그리고 얘도 이제 그 브라우저에서 띄울래? 그럼 브라우저에서 띄우겠다 그러면 브라우저 코드로 얘가 변환을 해서 촥 배포를 그 안에서 배포를 해요, 자기가. 그래서 화면으로 이렇게 띄워줘요. 네. 그래서 저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깔라고 플러터 앱 프로그래밍에 보시면 대부분 책들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깔아서 개발하는 거를 기본으로 했고요. 보통 이 앱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언어들 이런 그 앱 개발하신 분들 네이티브 앱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네이티브 스피커가 뭐예요? 네이티브 스피커 우리가 영어 학원 가면 나 네이티브 스피커한테 요즘 배우고 있는데 그 사람 한국말 하나도 몰라서 내가 영어로 물어보고 영어로만 들어야 되는데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잖아요. 원어민이잖아. 원래 살던 사람. 그러면 네이티브 앱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깔아서 여기 원래 살고 있는 여기에 사는 원주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이티브 앱. 여기에만 깔려 있는 앱.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깔아야 돼. EXE가 설치돼가지고 설치돼 있어야 돼. 근데 웹앱은 뭐예요? 웹앱. 웹은 그렇지. 서버에서 불러다가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설치해서 서버하고 연동하는 요즘은 그런 하이브리드 앱이 또 유행이고 그런 걸 많이 실제로 쓰고 있는데 근데 그런 거를 그 개발한 친구들은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안드로이드 뭐 이런 환경에 되게 익숙하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이 책 기본이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저는 안드로이드 앱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 원래 앱 개발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언제 나왔냐면 2021년도 책이 아주 최근에 나온 책도 2021년도부터 출발해요. 2022년도, 2023년도잖아. 요즘 나온 책이 더 많아요. 2022년도. 이거 언제 나왔냐면 이 책이 2021년도 2월. 그러니까 되게 다 최신이라고. 난 안드로이드 앱 개발 한 적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예, 저는 앱 개발자도 아니었고, 전 웹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백엔드까지는 가봤어요. 그래서 프론트엔드까지 해서 프론트엔드를 쭉 하고 있었는데 이번 과정에 이 플러터를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반대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반대로. 감사합니다. 플러터를 이렇게 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래서 저는 이거 설치를요. 환경 변수 등록하는 건 또 공통이고요. VS 코드를 그냥 쓰려고 합니다. VS 코드에 다트 깔고 플러터 깔고 끝. 그리고 명령어 줄에다가 때리는 것 좀 부담스러웠었지만 우리가 지금 디렉트가 명령어 때려가지고 CLI 환경 띄워서 하잖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은 조금 없는 편입니다. 이렇게 확장 설치하고 그래서 플러터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명 하면 만들어져요. 하면서 만들어져요. 그냥 쫙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CD로 이동한 다음에 코드점에서 프로젝트 띄우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 프로젝트를 제가 이 내용밖에 안 썼어요. 많은 거 지금 뭐 어디 뭐 찾아보시고 블로깅 쭉 보시면 뭐 내용이 엄청 많거든요. 진짜 많은데 그 괜히 따라하다가 신경질나고 하기 싫어져요 바로.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한테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안드로이드도 소개 같이 하고 있어요 당연히. 안드로이드 정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쓰고 싶다 그러면 이 책 보고
하세요. 저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안드로이드. 저는 안드로이드 안 써봤다니까요. 네. 안드로이드로 뭐 하면 하겠지. 저는 그 VS 코드 말고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아주 위대한 툴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C 언어, C# 언어, C++ 언어도 다 그걸로 개발해요. 예. 그 비주얼 스튜디오 오리지널이 원래 굉장히 큰 툴이에요. 그런데 그 백엔드까지 왔다 갔다 하는 툴인데 그 툴을 제가 오래도록 썼었는데 그 툴에 비하면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죠. 근데 쓰고 싶지 않은 거지 나는. 그거를. 그리고 여러분들 우린 프론트엔드 개발자잖아. 프론트엔드 개발자고 프론트엔드 개발로 지금 이제 손에 좀 툴이 익었는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새로 깔아가지고 그걸 띄워가지고 거기서 생소한 애들이 막 있고 여기 쳐다봤다 여기 쳐다봤다 거기에 또 그 에뮬레이터라고 띄워주는 애가 있는데 시간 많이 걸리거든. 에뮬레이터 이렇게 콩 모양의 화면에다 이렇게 때려주는 거 있거든요. 그걸 에뮬레이터라고 해요. 그걸 이렇게 띄워요. 띄워가지고 거기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돼. 이렇게 핫 리로드가 있어도 핫해도 좀 느려요. 우리가 생각했던 웹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막 핫하지가 않아요. 우리 느낌엔. 네, 그런데 요걸로 제가 좀 써보니까 좀 핫한 느낌이 들어요. 조금 빠르다고요. 그리고 얘 자체가 좀 가벼워요. VS에다 깔면. VS 자체는 쓸데없는 애는 절대 얹어놓고 그 모듈을 만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된 모듈만 가지고 돌릴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모듈화를 해서 좀 띄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트 문법을 저희가 좀 다뤄줘야 되는데 다트 문법은 자바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요. 자바 배워보신 분, 자바 뭐 있을 것 같아. 자바 배워봤죠? 자바 쉬워요? 배워보신 분이 아쉽대요. 네. 자바스크립트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뭐지? 그 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그냥 객체, 배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객체하고 배열 같은 거 없어요. 객체, 배열 비슷하게 쓸 수 있는 애는 있어요. 그리고 얘는 완전 객체 지형이기 때문에 클래스 사용을 굉장히 빈번하게 합니다. 클래스를 잘 써야 되는 뭐 그런 놈들이에요, 얘네들이. 예. 상속, 뭐 믹스인, 열거형, 컬렉션, 리스트. 얘네들 컬렉션 자체가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웹에서 쓰는 컬렉션하고 많이 틀려요. 이 배열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배열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거를 컬렉션의 리스트. 컬렉션이라고 이제 모아서 보는 데이터들을 컬렉션이라고 다 통칭해서 부르는데 뭐 리스트라든가 맵이라든가 속성 콜론 값 쓰는 이런 것들을 또 이름을 좀 다르게 불러요. 이렇게. 네. 우리가 봤을 땐 객체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들은 있는데 쓰는 방법 자체가 틀려요. 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익숙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 문법을 다 하나씩 막 다 돌려보는 거 이건 좀 무모한 짓이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프로젝트를 이제 간단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면서 거기에 쓰이는 문법이 뭐 좀 내가 안 써보던 문법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기준에서 좀 생소하다.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얘네들은 변수가 형을 선언해야 되는 변수거든요, 원래. 원래 형을 선언해야 돼요. 얘 자체가 형 선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자형이면 스트링 해가지고 변수를 선언해야 되고, 숫자형이면 숫자형도 또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인티저, 더블. 그래서 정수, 실수형으로, 소수형으로 하는 거 이제 실수로 점 찍어서 뒤에 더 나오는 게 실수잖아요. 네. 실수.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거 이런 거 이제 얘네들 원래 그 자바 언어 가면 이렇게밖에 못 쓰잖아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느낌을 주려고 넘 하면 다 쓸 수 있는 거야 이런 거랑 얘네들 하여튼 잔머리 굴려서 내가 볼 때 없어질까 봐 지금 없어질 뻔했는데 겨우 지금 살았다 그랬죠. 지금 인공호흡기 껴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바라는 애를 만들어놨어요. 베리어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원래 int라고 써야 되는데 바라고 쓰고 뭔가 들어가면 알아서 얘가 형을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뭐 데이터형 굳이 잡아주고 그거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에러 나는 거 싫지? 그러면은 그냥 봤어.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하는 거지. 자바스크립트를 잡아먹으려고 이런 걸 여기다 넣었는데 이거 썼다고 그러고 이거 들어갈 것 같아. 뭐 이렇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봐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런 이제 문법들이 비슷한 애도 있고요. 여기 이제 콘셉트 뭐 이런 그 상수형도 있어요.
근데 이제 파이널하고 콘스트 이제 두 가지가 있고, 파이널 문법은 원래 그 자바 문법에 파이널 똑같은 애가 있어요. 자바 하신 분은 파이널 생각나실 거예요. 그리고 뭐 연산자도 뭐 비슷한 애들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하거나 거의 똑같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건 뭐 일일이 하나씩 할 수가 없어. 그거나 작거나 넣는. 그리고 여기 넣는 눈이 없어요. 넣는 눈이. 넣는, 낳는 요거뿐이에요. 동등 비교는. 무조건 형을 얘네들은 이제 비교를 하니까. 형을 따로 비교하는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없는 거,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만 좀 여러분하고 좀 체크만 좀 하고요. 예, 그래서 예, 문법 사항은 이제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런 문법 중에 좀 특이한 부분만 좀 체크를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거는요, 플러터 기본으로 해서 제가 집으로 묶어서 지금 던질 테니까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요겁니다. 플러터 기본. 지금 제가 그 보여드린 화면 그거 PDF 파일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냥. 네. 최초 파일 묶어놓은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트로덕션 잠깐 뭐 살짝 그 기본 인트로덕션만 지금 좀 말씀드렸고요. 내일은 요 환경 설정을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할게요. 여기 이제 뭐 되게 짧게 써놨지만 뭐 요거 중요한 부분만 딱딱 체크해 놓은 거예요. 네, 요거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트 문법을 실제로 쓸 때는 이제 어떤 구조적인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체크업을 하고 예,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화면에 보이는 거를 좀 해보는 게 가장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우리 뭐지? 이 3차를 위한 준비 작업, 그리고 했던 거 향후 계획, 이런 것들 실행할 수 있도록 리액트 프로젝트가 1순위예요. 지금 저희한테는요. 네, 플러터는 이제 그때그때 하는 거 저랑 같이 실습하시면서 그냥 에러 안 나는 소스 코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컨텐츠만 딴 걸로 바꾸시면 된다고요. 3차 프로젝트는 그렇게 할까요? 컨텐츠, 뭐, 거기에 뭐, 내가 지금 처음에 할 때, 뭐 고양이 사진 올려놓고, 뭐, 거기다 좋아요 하고, 뭐, 이런 거 등록했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기록하게 하는 거, 뭐, 그런 거 하다가, 여행지가 이렇게 등록했다가, 여행지 등록했다, 봤다, 이렇게 하는 그런 어플을 하나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런 거 만들면, 컨텐츠만 다른 걸로 바꿔서, 이렇게 약간만 변형을 해가지고, 플러터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정도만 체크업을 하면서 3차는 좀 3차는 2차를 발표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차 완성본을 향해서 가시고 이 플러터는 가볍게 옆에 작은 가방 하나 메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해 나갈 테니까 오늘 첫 스타트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더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